데이터베이스 순서는 그 밑에 보시면 자 dsum이라고 써 있는 그 기능 밑에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 교재에 보시면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는하고 dsum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필드 열 위치 조건 범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 함수의 특징인데요.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전체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필드명이 포함한 전체 범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필드 가로 열고 열 위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열 번호 우리 아까 VLOOKUP 할 때 몇 번째 열에서 갖고 올 거냐 네 번째 열 갖고 오겠다 해서 열 번호 줬잖아요. 그렇게 열 번호를 줄 수도 있고 그냥 필드명을 선택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메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드 또는 필드명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사하고 이럴 때 필드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네, 그대로 조건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순서는 전체 범위, 필드명, 조건 범위. 자, 우리 썸이프 들어가는 순서, VLOOKUP 들어가는 순서, 마지막으로 요거 데이터베이스 dsum 들어가는 순서. 평균이면 d에버리지가 되는 거고요. 뭐 가장 큰 값이면 dmax가 되는 거고 순서는 똑같아요. 함수만 바뀌는 거지. 자, 그 빨간 줄로 써놓은 거 보니까 셀 주소 대신 열번호 8을 입력해도 됩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거 할 거냐면요. 저학년 학생의 총점 합계를 낼 거예요. 저학년 학생의. 자, 여기다가 셀 클릭하고요. 수식 입력줄에 는 합니다. 합계를 낼 거니까 썸이죠. 그런데 저학년 일부만 합계를 낼 거니까 앞에다가 D를 씁니다. 그래서 D 쓰고 S까지 쳐주면 Dsum이 맨 밑에 뜰 거예요. Dsum. 평균이면 Daverage. 뭐 함수만 바뀌지 뒤에 쓰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Dsum 더블 클릭합니다. 자, 순서가 우리 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체 범위. 전체 범위 이거는 이 함수는요. 필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 아까 VLOOKUP 썸입할 때 이거 안 좋고 이거 필드명이잖아. 학년 이름 이걸 필드명이라 그랬죠. 네. 이 필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함수가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우리 썸이프나 VLOOKUP. 썸이프는 안 들어가고 VLOOKUP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할 때 또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 어떤 거는 이거 필드명 넣어야 되고 어떤 건 안 넣어야 되고 되게 헷갈려요. 네, 헷갈리죠. 어떤 거는 이 필드명 넣어야 되고 어떤 건 안 넣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함수를 배운 것 중에서만 딱 자릅니다. 필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고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져요. VLOOKUP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데이터베이스 요것만 필드명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안 들어간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자, 전체 범위니까 요 필드명 들어갑니다. 요렇게 전체 범위 다 주세요. 전체 범위 준다고 해서 병합된 셀이 있거나 그런 건 주면 아니에요. 병합된 셀은. 네, 전체 범위 순서가 이거랄죠.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쉼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전체 범위 쉼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뭘 계산할 거냐면 총점 계산할 거죠. 그러면 이 총점 계산할 거니까 앞에서부터 열번호 따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6을 써도 되고요. 있다. 그냥 열번호 세는 거 귀찮아 하면 그냥 총점을 딱 클릭하면 돼요. 이게 더 편하다 그랬죠. 필드명. 그래야 우리가 이제 수식을 이렇게 활용할 때 복사할 수 있어요. 필드명을 선택을 해요. 열번호를 쓰면 일일이 열번호를 고쳐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필드명 또는 필드 번호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돼요.
근데 저는 필드명이 편하더라고. 그냥 쿡 찍으면 되잖아요. 셀 필요도 없이. 이 전체 범위에서 나 총점 계산하겠다 그 소리예요. 쉼표.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였어요? 조건 범위. 조건 범위는 뭐예요? 학년에서 저학년. 그러면 이 책에서는 요것만 나와요. 학년에서 저학년. 그러면 조건 범위는 학년에서 저학년. 이게 조건 범위예요. 이 전체에서 총점을 계산할 건데 다 총점을 더할 거 아니라 학년에서 저학년에 해당되는 총점만 더하겠다는 소리예요. 순서가 전체 범위, 필드명, 조건 범위. 순서가 이거예요. 전체 범위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필드명 주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답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하셔야 될 텐데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고학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죠. 그럼 고학년은 조건 어떻게 줄까?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줘야 되나? 그런 건 없어요. 말 그대로 조건 범위예요. 말 그대로. 자, 고학년을 한다. 이거랑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따로 합니다. 이렇게 따로 복사해야 돼요. 이 책에서는 저학년이라서 요거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학년도 이렇게 해서 따로 복사해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실무에서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책은 그냥 저학년에 해당되는 거 풀 수 있는지 못 푸는지 요거 문제 내기 위해서 이렇게 요 범위를 이거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학년이니까 이렇게 드래그 해서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정렬을 해서 이게 바뀌거나 여기 고학년이 들어가거나 딴 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상한 말이 이렇게 들어가도 얘는 계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해당되는 거 계산하는 거. 이거 해당되는 거. 나는 저학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다른 자료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는 요거 해당되는 것만 뽑는 거예요. 이거 큰 실수하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요건 시험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 저학년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였죠. 복사할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건 범위를 요거를 줘서 쓰는데 이 책에서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반드시 조건 따로 만들어서. 그래야 실수 안 해요. 네. 여기가 자료가 다른 거로 바뀌어도 나는 저학년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엔터 치면. 네. 이렇게 조건 범위를 주잖아. 그럼 얘는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따로 만들어 가지고 조건 범위를 원래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가 데이터가 저학년이 아니면 저학년만 뽑아서 딱 계산해줘요. 540 딱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건 범위 이거 주니까 얘는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 시험 보는 유형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반드시 조건 이렇게 따로 써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큰 실수 안 해요. 자, 그러면은요. 자, 이거를 저학년도 하고 고학년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 만들었죠? 그럼 여기다 수식 넣어볼까요? 는 한번 해보죠. D 썸. 자, 순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전체 범위, 필드명, 조건 범위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범위 줍니다. 이렇게 줬는데요. 우리 저학년도 하고 고학년도 할 거니까 이거 따로 계산하고 따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거 하나 계산한 거 옆으로 쭉 복사해 가지고 가야 되죠. 그쵸? 그러면 전체 범위가 옆으로 이렇게 복사했을 때 얘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릴 거란 말이에요. 밀리지 못하게 F4를 해야지. 우리가 절대 참조가 필요할 때는 언제 필요하다 그랬어요? 복사할 때 필요하는 거예요. 채우기 핸들이나 채우기 핸들 이용할 때 하나만 할 때는 F4키 필요 없어요. 우리 아까 여기서는 F4키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할 거고 이것도 할 거다. 그럼 옆으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식 복사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쉼표. 그 다음에 필드명 어떤 거예요? 지금 총점 할 거죠?
그러면 나 여기에서 총점을 계산하겠다. 자, 요것도 옆으로 밀리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똑같을 때 옆으로 할 때는 차라리 열 번호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F4키 이렇게 하던가 얘도 옆으로 한 칸 밀려가면 안 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복사할 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아예 열 번호로 고정하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조건범위잖아요. 조건범위 이거. 이렇게. 자, 이건 고정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왜? 옆으로 복사했을 때 조건범위 이거로 넘어가야 되잖아.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쵸? 엔터. 그럼 이렇게 수식 넣어서 옆으로 쫙 복사하면 고학년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썸이프나 디썸의 차이점은 이럴 때 이런 양식은 썸이프로 쓰는 게 편하겠구나. 이런 양식은 디썸으로 쓰는 게 편하겠구나라는 판단이 나올 거예요. 이제. 결과값은 어차피 똑같아요. 자, 우리 저학년 학생의 총점 풀었는데 썸이프로 한번 해볼까요? 복습하는 겸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밑에다가 는 하고요. 썸, if. 그쵸? 자, 조건 찾을 레인지 범위 어디예요? 여기에서. 쉼표. 뭘 찾아요? 쌍따옴표 저학년을 찾습니다. 저학년을 찾았어요. 그쵸? 네. 여기에서 저학년 찾아가지고 썸, 레인지 더할 부분이 어디예요? 총점 이거잖아요. 엔터.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로 하나 이거로 하나 똑같이 나와요. 자, 는 그 옆에다가요. D 에버레이지 한번 해볼 아니 D썸 다시 D썸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범위 쉼표 뭘 계산하는 겁니까? 자, 여기 보면 필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필드 번호 또는 필드명 총점을 계산하겠다. 쉼표 네. 크리테리아 기준 조건 범위 학년에서 저학년 실무에서는 이렇게 절대 쓰지 마세요. 큰 실수합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반드시 조건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순서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옆에 D 에버레이지 시트 한번 볼까요? 똑같잖아요. 이번에는 평균 내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함수만 바뀌면 돼요. 는 평균이니까 D 에버레이지. 제가 썸이프, VLOOKUP, Dsum 들어가는 순서를 이렇게 우리가 좀 익혀주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시험에 잘 나오고 헷갈리지 않아요. 그 들어가는 순서. 네, 우리 수학 공식 외워서 뭐 대입해서 풀듯이 요거 먼저 들어가. 밑에 물론 도움말이 뜨지만 그게 헷갈리시면 요거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한다. 그 세 개 함수 정도만 이렇게 순서를 외워 놓으셔도 네, 함수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똑같아요. 또 전체 범위 쉼표 총점 계산하죠. 총점 쉼표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학년에서 저학년 그렇죠? 그러면 저학년 해당되는 요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평균이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네. Dmax도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맥스가 뭐였어요? 가장 큰 값. 총점에서 가장 큰 값은 몇 점이지?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D가 붙으면서 그냥 뭐 저학년에서 가장 큰 점수 또는 고학년에서만 가장 큰 점수 이렇게 뽑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순서는 여기다 놓고요. 는 D 맥스
순서는 어떻게 돼요? 전체 범위 쉼표 총점 계산합니다. 쉼표 조건 범위 똑같아요. 함수만 바뀌는 거예요. 엔터. 이렇게 하면 저학년이 지금 여기 저학년에 해당되는 거 요거잖아요. 그럼 저학년 중에서 높은 게 290 맞잖아. 그쵸? 그거예요. 디카운트. 카운트와 카운트 A 차이점 아시죠? 카운트는 숫자 세는 거. 카운트 A는 숫자든 문자든 입력된 거 다 세는 거예요. 빈 셀만 빼고 공백만 빼고 다 세는 겁니다. 자, 는 디카운트 A. 순서도 똑같아요. 전체 범위 쉼표. 자, 저학년 중에서 평가가 우수인 거. 그쵸? 그러면 요거 평가 쉼표 뭐에? 저학년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엔터. 네, 나오잖아요. 저학년 중에서 두 개 딱 나왔죠. 전체 범위 필드명 조건 범위 간단한 거예요. 순서만 외우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함수인데 그것도.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if 함수 너무 중요하죠. vlookup 중요하죠. choose 함수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요하죠. 자, 책에 나오는 기본 함수는 요거고요. 이 책에서는 요 자격증 책에서는 아마 요 정도까지만 나올 겁니다. 여기에 그 전에 인덱스도 가끔씩 나왔고 매치도 나오고 어쩌다 한 번씩 나왔는데 요즘에는 통 안 나온 거 보니까 아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함수는 이제 커말에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요 함수가 우리가 함수 배울 때 가장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이 인덱스랑 매치 함수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알면 물론 되게 편한 기능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함수를 잘 쓰신다 하면 추가로 드릴 수는 있는데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자, 72쪽 보겠습니다. 교재 72쪽 보시면은요. 여기 팁의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나와 있죠. 네, 똑같아요. dcount, dmin, dget, dproduct. dget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vlookup 함수 할 때 이게 거의 정해진 문제라 그랬죠? 거의 99%. 제가 100%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99%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dget으로도 풀 수 있어요. dget. 예, 어떤 문자를 뽑아내는 것도 이 데이터베이스로 가능해요. 쓰는 순서는 똑같아요. 전체 범위, 필드명, 조건, 범위. 자, 그 순서 대입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우리는 이제 실무에서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이 책에서는 조건 범위가 이거로 들어갔지만 실무에선 여러분들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절대. 반드시 조건 따로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도. 왜? 우리는 항상 자료 만들 때는 이 데이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렬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거로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때마다 이 정산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엉뚱한 값 계산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조건은 따로 만들어서 실무에서는 쓴다.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전체 범위, 필드명, 조건 범위입니다. 순서가. 자, 남은 시간은 요거 dcount A까지 연습하시고 만약에 이제 빨리 끝나신 분들은 앞에 거 한번 정리를 이렇게 쭉 연습하시고요. 내일은 우리 자료 이제 불러내서 거기 이제 계산하는 거 왜 1번, 2번, 3번 번호 붙은 거 있죠? 그거 연습을 할 거예요. 모의고사처럼 나오는 함수들, 시험에 나오는 함수들을 이것도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 문제 풀다 보면 지금 배웠던 게 이제 서서히 정리가 되어 갈 겁니다. 네, 한번 연습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질문을 주세요.